중고급 과정의 수업은 지금 중급에서 가장 정말로 이걸 이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드리는 거는 이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기초과정에서는 음양오행이라 하지만 중급에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용어 자체가 다르니까. 그죠? 맹 돌아가는 시스템은 똑같지만 음양오행의 상생상공론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그죠? 뭐 육친과 육신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잘 이해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급에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히 다 하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신다면은 우리가 진도를 더 나가도 됩니다. 좀 빨리 나가도 돼요. 진도를 계속 좀 빨리 나가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한 번 더 듣고 슬쩍 이래 들으면서 나가서면 좋겠다라면 우리가 고려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들으신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중국에서 안 들으셨죠? 한번 들으셨습니까? 한번 들으셨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제 이해되시는 거네요? 예.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 자, 그럼 요걸 토대로 해서, 요걸 이제 우리 중급에서는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지금 진도가 나간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만들어지는 과정은 육신과 소속 표현, 자, 이렇게 나갑니다. 69쪽이 중급의 이제 가장 첫 시간입니다. 자, 그 뒤에 70쪽에 보면 특성과 십성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십성의 특성과 육친 관계. 그리고 십성은 뭐, 십성은 비견급제, 식신상관, 이걸 이제 10개의 십성이라 하잖아요. 그거의 특성 뭐, 비견은, 그 1번 비견의 형제, 친구, 조카, 남편 뭐 쭉 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이미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요것과 육친 관계, 그 비견은, 이런 거죠. 비견의 특성은 뭡니까? 비견의 특성은 비견에 오면 특성은 분가, 자존심, 독립, 이별, 분리 이런 거 했잖아. 왜 그러면 십성의 비견이 뭐 분가고 뭐 이별이고 이렇게 됩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한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면 비견은 육친 관계에서는 형제와 친구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자,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짚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조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중급에서는 한두 개, 두세 개만 이해를 하시면 또 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70쪽에 비견은, 자, 우리 선생님 비견의 특성은 분가라고 했어요. 또 이제 자존심, 독립. 자존심은 왜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이건 아시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왜 자존심이? 비견은 나와 같은 새잖아, 새. 나와 같은 새, 그런 기운이 또 오니까 내가 자존심이 더 세지고요. 그래, 다시 말하면 신약자라도 신강이 되고, 신강자는 더 신강이 되니까 고집이 생긴다. 내가 더 나답다. 그 다음에 분가. 이건 뭡니까? 분가. 독립. 내가 그래 세지니까, 그죠? 내가 낸 때 내가 더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독립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때려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비견의 시기에는, 비급의 시기에는. 비급이 또, 그래서 내가 독립하고 분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급제는 너무, 그러면 급제의 특징은 뭐입니까? 급제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책에도 있지만요. 제가 프린트물 드린 거죠. 그럼 만약에 급제에 운이 왔어, 원래. 그죠?
그러면 급제의 그 특징을 그대로 그 기운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내게 급제가 오면 급제 대운에 왔어. 10년 대운에 급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급제적 환경에 놓이지만 또 육친적 관계에서 그 급제에 해당되는 육친 관계의 들과 그런 급제의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요런 하듯이 또 식신은 식신상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식신상관도 결국 식신의 대운의 환경이나 식신의 세운의 운이 오면 식신의 특징적 기운을 내가 그대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식신의 얻어서 식신의 특징은 육신적으로는 육신 관계에서 자식을 말하고 손자를 말하고 친정 조카를 의미하고 이런 게 남자에게는 장인 장모를 뜻하고 이래 되잖아요. 근데 특성은 의식주가 풍부하고 소득 자산 자제도 윤택함을 의미하고 이런 거죠. 화창 가면 복록이 많고 어릴 중사기고 도랑을 넣고 이런 거는 그게 식신이라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활동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요 책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70쪽, 71쪽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중급하셔서 선생님들은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육친의 72쪽에 육친 소속표입니다. 소속표도 이미 그 소속표를 정리해 놓을 뿐이지 여기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속표도 지나가도 되겠고 그 다음 73쪽에 육친의 상생상극 응용입니다. 이거 육친의 상생상극 응용이란 일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사주 4개의 기둥을 가지고 그죠?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음양오행 상생상극 하듯이 그 기둥을 가지고 상생상극 응용해서 풀이하는 겁니다. 자 여기 1번을 보면 연주가 해놨습니다. 여기가 연이잖아요. 연, 월, 일, 실을 놓고 보면 이런 여기가 나니까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 1번이 어떻습니까? 연주가 있죠. 연주가 뭡니까? 연주가 일간을 생하면 선조의 덕이 있고 초년의 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연주가 그죠? 연주가 일간을 이렇게 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간을 생하니까 연은 조상님이잖아. 조상님, 나의 뿌리, 나의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린 시절이나 우리 조상님이 나를 생했다는 거잖아. 그래 결국 책에 어떻습니까? 조상님의 덕이 있다. 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기운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나의 어린 시절에. 이거잖아. 자 반대로 그럼 내가 연주를 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연주를 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반대로 어떠세요? 내가 연주를 일간이 5번에 일간의 연주를 생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생하면 선조 조상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고 어른을 잘 공경할 구조다. 이 사람은 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제사도 잘 모시려고 하겠고 이런 거겠죠. 자 반대로 생이 아닌 극을 해. 서로가. 그래 연에서 극 받으면 여기서 생이 아니고 극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극 받으면 나의 어린 시절이나 나의 할아버지 조상님한테 극을 받았어. 엄하게 다스렸다는 거잖아. 나의 어린 시절을 엄격하게 할아버지한테 무서운 할아버지. 왜냐 극 받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관이잖아. 관. 정관일 수도 있고 편관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졌다. 귀엽게 이쁨 받았으면 생을 받았을 것이고 극 받았으면 엄하게 다스렸을 것이고 그렇게
그래서 그걸 좀 더 연계해서 덕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요게 관계입니다. 요게. 그리고 연은 무슨가? 연은 조상이고 나의 뿌리이고 나의 어린 시절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 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생을 받으면 그죠? 여기서 바로 그대로 생이 느껴지고 그것도 덕이 있다라고 하겠죠. 덕이 있었다라고 생을 하면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생할 수도 있잖아. 정리하자면 그죠? 여기서 그러면 내가 어른들을 잘 요 책에 해놨죠. 공경한다. 내가 어른들을 만약에 극해 여기서 극받았으면 조상님한테 참 엄하게 다스려졌겠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에 조상님의 덕이 덜했겠다. 그죠? 또 반대로 내가 극해 조상을 극해 에라이 무례한 놈이 그죠? 조상을 극하니까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어른들을 내가 극하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 근본적으로 그런 씨앗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연에서 봤습니다. 자, 근묘화실적으로 보면 궁조 원에서도 여기 연에서 상생 상극 했잖아, 그죠? 서로가. 그다음에 월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시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기 자기 자리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궁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위치를. 그럼 여기도 뭡니까? 부모 형제잖아.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여기 시기는 나의 청년 시기. 그죠? 이 시기에 생을 받았어, 내가. 그럼 이런 환경에서 생 받았으니까 나는 이 시절이나 부모 형제의 덕이 있고, 그죠?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청년 시절을 또 잘 윤택하게 잘 보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네 틀은 이런 씨앗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한 부분 쪽으로 보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극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이 생과 극으로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생 받았으면 내가 좋았고 생해줬으면 내가 그들한테 도움을 준 거고 내가 극 받았으면 내가 그들로부터 내가 극을 당했고 내가 극했다라면은 그들을 내가 극했다는 것이기에 그죠? 내 마음대로. 만약 자기가 깔고 있는 자리가 그래요. 자기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부부 자리잖아. 부부 자리가 내가 생하면 내가 부부를 그 식신이죠. 식상 생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식처럼 생각하고 내가 생해주니까 그 다음에 무슨 그가 나를 생하면은 내가 그로부터 오히려 생을 받으니까 그의 덕이 있고 이거잖아요. 그죠? 생받는 보면 인성이잖아. 음식적으로 인성. 그래 내가 부인이 되든 남편이 되든 내가 나한테 생하니까 인성이잖아. 인성적 부부가 되는 거죠.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거나. 그리고 어떠면 내가 나를 생받으니까 엄마처럼 나를 보살펴 준다는 거잖아. 그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네 명예는 이제 이런 걸 갖고 있네 이런 거죠. 부부적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그 다음 시의 궁은 자식궁이잖아요. 그래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나를 생하면 나중에 노후에 자식이 내 엄마처럼 자식의 도움이 있겠고, 그죠? 내가 자식을 생하면 내가 늙어서도 자식을 도와줘야 되고 아끼고 하니까, 그죠? 또 내가 극하면 내가 자식을 극하면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 자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완전히 정편이 다르겠지만 크게 득된 건 없다. 자식이 나한테 득받은 건 없다. 오히려 이런 거. 근데 반대로 내가 또 그걸 자식으로부터 내가 극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식으로부터 극받는다는 것은 극한다는 것은 관리할 수도 있고 관리 대상일 수도 있고 보호 대상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 내가 극하면 내가 자식을 관리, 보호, 또 반대로 내가 극받으면
자식으로부터의 내가 관리, 보호, 음하게. 그죠? 또 한 개 더 덧붙인다면 스트레스. 그죠? 이런 관계가 된다. 여기 있는 거는, 그러니까 73쪽에 있는 내용은 요 내용을 글로서 펼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한 번만 들으면 이제 이해가 다 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73쪽 넘어갑니다. 자, 하나하나 이 짚어보면 훨씬 또, 물론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한 번 더 듣고 넘어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십성의 특성,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제가 이 프린트물을 했잖아요. 그죠? 자, 십성의 특성, 그 옆에 보면 또 십성의 특징,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냥 볼게요. 74쪽의 특성의 내용은 십성이란 쭉 이미 십성은 나옵니다. 비견, 급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뭐 이런 거 쫙 10개 다 내놔놓고, 그 다음에 십성은 뚝심이 강하고 자존심, 독립, 고집 이런 걸 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비견이 강하면 이 말이에요. 비견이 강하면 뚝심이 강하고 또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도 셀 것이고 독립심도 강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급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비견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쟁심을 더 많이 가진 거고 또 우월감을 더 가지며 비견 플러스 급제, 경쟁심, 우월 또 지기 싫어한다. 경쟁심 당연히 지기 싫어하겠죠. 이런 걸 뜻한다. 이것을 통틀어서 주체성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견급이 강하면은 주체성이 강하다. 그런데 비견이 강하면 어떨까? 그 사람은 뚝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급제가 강해. 그러면 비견 플러스 비견의 성정 플러스 급제 추가.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식신상관의 식신의 특성은 연구하고 궁리하고 이런 것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식도라가 식신이 많고, 그 다음 손재주, 머리재주도 좋다. 식신의 특징이. 그 다음 상관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식신이라 하면 식신과 상관은 내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행동하는 거거나 내가 말하는 거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식신은 내가 생하는 거잖아.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생하는 거 식신. 그죠? 그 다음에 상관은 뭡니까? 의도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하는 거 상관. 그래서 상관의 특징은 적극적이고 따지고 논리적이다. 굉장히 논리적이다. 상관은 억압당한 상태. 상관의 특징은 또 뭡니까? 이 반항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또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성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굉장히 따지는데 논리적이다. 굉장히. 그 다음에 개혁파다. 개혁파라는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말재주가 좋다. 상관은 똑똑하다. 왜?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똑똑하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그 옆으로 살짝 보면 삶의 수단을 말한다. 일의 수단을 말한다. 일의 수단은 어떻게? 식신적 수단 또 아니면 상관적 수단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식상생재 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 돈벌이 하는 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는 어떻습니까? 재는 편재와 정재. 편재의 특성은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편재는 급하다. 편재를 깔고 있는 사람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빨리 결정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편재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편재에 있는 사람은 큰 돈에 관심이 많다. 재는 정재는 현금성재, 편재는 큰 재물. 그 다음에 큰 재물이면서도 이 부동산성 재물, 그 다음에 그 일시적인 재물, 보리밥 떼기 갖고 잉어 낚는 그러한 재물,
이거가 아니고 가물치죠. 그 큰 재물 어쨌든 그런 걸 뜻한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편재는 내가 노력한 것을 거두드리는 게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죠? 복권 같은 그러한 재물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편재 하나가 잘했으면은 복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재의 특성은 그렇더라. 그렇지만 편재는 편재가 뭐냐면 놀부와 같아요. 성향이 이런 성향도 알아야 돼요. 편재가 잘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잘 있으면 돼. 돈이 안 떨어져. 돈도 또 잘 써. 짜다라 없는데 돈 잘 써.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쓰고 나면 돈 생기게 하거든요. 유흥, 이렇게 즐기는 것도 잘해요. 사업성 기질도 있거든. 얼렁뚱뚱하기도 잘하고. 그래서 없으면 안 쓰고 이 사람 좋지 않습니다. 편재. 돈도 잘 쓰니까 그런 사람들. 정재는 그렇잖아요. 정재는 돈도 잘 못 써. 정재는 딱 내가 계획했던 것에만 지출. 현금성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편재는 얼렁뚱땅하는 그런 사업가적 기질이 있다면 정재는 어떻습니까? 세심하고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거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도 확실한 재물, 내가 딱 가치 있는 이런 재물, 큰 재물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재물을 뜻한다. 그래서 그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재, 편재는 재물을 근데 재가 많으면 돈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에는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무재사주는 돈 쓸 줄 모른다. 그래서 갈로이고대가 알부자가 많다. 저축 많다. 여기 배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가 많으면 그 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요. 재물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많다는. 재물도 잘못하면 전부 빛이 될 수가 있어요. 남의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은 그런 걸 뜻하고 또 결과물이기도 하고. 자, 무재사주는 그러면 무재사주는 내가 책에는 어떤 표현이 재물적 표현. 무재사주는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재성이 없으니까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 쓸 줄을 활용하는 줄을 몰라. 그래서 돈이 모이면 통장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알부자가 많다라는 거고. 또 결과물이라는 것은 무재인 사람들은 어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사업권이 있는데 할 때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과정은 식상이잖아요. 결과는 재성이거든. 그래서 재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결과에 대한 관리를 할 어떤 그러한 게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재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사업을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를 통해서 망할 수 있어요. 그들 때문에. 그래 재성이 없다라면 관리 부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걸 말하고 자, 관은 정관, 편관은 인내심, 봉사, 술수가 많다. 그 다음에 병권 관련 공직. 편관이라 하면 나와 같은 그 음양이에요. 편관이라 하면은 그 우리가 운에서의 편관은 뭐 범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가장 무섭다라는 거죠. 굉장한 이 스트레스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 편관 운에는. 그래서 편관은 그만큼 나를 억압한다. 내가 좀에 뭐 하락하면 잡아 당기고 일어나려면 밟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놀부가 비슷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뭐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편관을 잘 극복하고 나면 이 말입니다. 잘 극복하고 나면 그게 인내심이 된다. 이제는 굳은살이 된다. 군대 생활과 이래 좀 되게 어렵게 이래 하고 난 사람들 보면 사회생활 하는데 웬만한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하잖아요. 이렇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이란 자체는 명예잖아. 명예. 근데 그 관이란 명예를 뜻하지만 편관이라 하면 임시직 명예,
그죠? 그다음 직장, 관이라면 조직을 뜻하잖아. 조직, 직장. 관은 이 조직을 말하는데 조직을 다시 말하면 직장이죠. 직장. 직장을 뜻하는데 직장, 조직의 직장이라는 건데 관은 또다시 조직이라면 이 규정 이런 것 뜻하죠. 규칙, 법,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이런 테두리 안에 있다. 이런 조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관과 편관이잖아요. 정관은 제도적으로 탁탁 같이 나를 적당히 규제하는데, 나를 적당히 보호하려고 하는데, 극적이고 그게 관계네요. 근데 편관은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나를 지 마음대로 법을 초월해서 자기 마음대로 무지막지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편관과 정관은 이 직장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죠? 직장으로 이야기한다면 편관은 임시적인 직장, 그래서 봉사직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관은 아주 제도적인 그런 직장, 공직, 일반 공직, 행정직 이런 것 뜻하고, 편관의 직장은 임시직이기도 하지만 권력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출직이기도 하죠. 선출직. 그렇게 둔다. 그래서 편관인 자는 편관의 일지에 깔고 있으면 굉장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부 관계가 이제 이거죠. 남편이든 부인이 편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집이 무섭잖아. 집에 편관이 있으니까. 그죠? 집이 호랑이가 있다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있으면은 위에 딱 그 사람은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주변을 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 무섭거든. 집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이래 자꾸 음흉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또한 그 사람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다각도로 보잖아요. 호랑이를 깔고 앉는 사람의 겁이 많은 신약자는 내가 어쩔 줄 모르잖아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배회하겠죠. 근데 신감자는 어떨까요? 호랑이를 깔고 있잖아요. 카리스마 있게 보이는 거죠. 신령님 같잖아요. 호랑이 다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관은 명예, 직장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고. 그저 전편관이라는 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선출직 좀 요즘은 이 자치제가 돼가지고 많이 선출직에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뭐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물어요. 물으면 근본적으로 자기 명을 딱 열어보면 선출직을 하려고 하면 편관이 있어야 됩니다. 편관 기운이, 관 기운이 없으면 굉장히 약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운의 흐름에 의해서 됐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죠. 운에서 왔다 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명리를 좀 공부하신 분들 그래요. 내가 이 편관이 약해가지고 뭐 이걸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겠나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인성의 십성의 특징은, 인성이라면 정인과 편인은 인성 자체는 글과 학문,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부와 관련된 거. 그 정인적 학문은 제도권에 있는 학문, 초중고대 뭐 있잖아요. 이러한 학문은 정인성 학문. 그 다음 편인성 학문은 어떻습니까? 편인성 학문은 종교학, 철학, 우리 명리학은 이런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근데 전편인이 다 있어. 그럼 어떨까요?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는 거라. 어릴 때는 정인을 쓰다가 나이 들어서 편인을 쓰고, 우리 선생님들은 나이 들어서 편인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편인의 특성은 또 보면, 편인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 왜? 편인은 나를 생해주는 게 아니고 나의 경쟁자를 생해주거든요. 그래, 나의 경쟁자를 생해주니까 어떻습니까? 계모나 마찬가지예요. 계모나 하죠. 옛날식 표현으로. 그래서 계모 밑에 자라면 어떻습니까?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치밥 먹고 산다잖아요. 그래서 편인은 특징은 눈치가 빠르다.
그 다음에 편인의 특징은 요령을 많이 피우고 게으르다. 게으르다라는 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정적이다. 편인은 정인성은 뭐냐면 무조건적 수용이에요. 귀가 얇습니다. 편인도 귀가 얇아. 그런데 인성 자체가 듣는 거지 않습니까? 남한테서부터 들어오는 거거든. 내한테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 내 입장에서 수용 상태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정인성은 무조건적 수용이야. 누가 이야기해주면 그걸 예 오케이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근데 편인은 뭐냐면 물어봐. 일단은 내가 여기 있잖아요. 부정한다는 거. 일단은 부정을 하고 그에 대한 요구를 안 들어줘. 왜? 이러거든요. 그걸 놓고 그에 대해서 내 마음에 속들게 흡족하게 설명을 딱 해주면 그 다음에 또 무한정 오케이 여기 들어가요. 돈 좀 빌려 하는데 저기는 뭐 얼마? 한 돈 천만 원. 그 정도는 20만 주요. 안 되면 만 주는데 편의는 일단은 내 그 돈 어디 있노? 왜? 뭐 하려고? 왜 이런다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꼭 써야 될 것 같고 내가 얼마 있으면 꼭 돌려줄 것 같이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줍니다. 일단은 의심했다가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성의 특징들이 정편인의 특징이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식상생재성은 요리 났죠. 식상생재성은 사업가 즉 기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사해서 재물을 모아라. 그리고 우리가 격국 얘기는 아직 아마 한 번도 안 했죠. 아닌데 격국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얼마 안 했다가. 근데 이 격국이라는 건 마찬가지. 우리가 명을 열어보면 명 중에 오행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행 6천과 10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식상이 강한지 식상생재하는 명인지 이런 게 알 수 있잖아요. 다른 게보다 식상생재가 약한지 관인이 강한지 이런 거 알려줬거든. 그럼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 식상생재하는 그죠? 식상생재하는 명은 사업가적 기질이 있다. 장사해서 돈을 모아라. 특히 상관생재격은 장사가 좋다. 자, 이렇습니다. 잠깐 요거 제가 지난번 한번 했지만, 자 식상생재 재는 편과 정이 있죠. 그죠? 식상생재 재는 정편이 있다. 식상과 상관, 식신과 상관. 자, 이거 볼게요. 상관생재격은 상관생재지만은 편재일 수 있고 정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재가 사업성을 말하고 이 정재는 사업성이 아닙니다. 이 직장 월급쟁이를 뜻한다. 그래서 상관의 특징은 아까 위에 잠깐 보면 특히 말을 잘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생재격은 장사가 좋다 해놨습니다. 상관생재 장사가 좋은 거는 뭡니까? 상관생재 장사는 상관생편재라는 얘기죠. 편재. 상관생정재는 뭡니까? 상관은 정재의 성격은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재만 딸랑 있으면 정재 하나만 두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재 하나는 아구가 탁탁탁탁 맞아갖고 계산이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어느새 그거 갖다 전주다가 장사 못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막 저질러 주면 모르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정재는 제외하고 상관생재는 상관은 말을 잘하니까 그죠? 편재를 쓰면은 장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식신생재는 식신은 내가 의도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죠? 그래서 전문가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식신은. 그래서 전문가적인 사업, 전문가적인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기 보면 제조업 전문 기술 일어났습니다. 제조업 전문 기술. 그 다음에 재생관 해가지고 밑에 재생관은 투자의 귀재다 이 말입니다. 투자. 그 다음에 관을 상대하는 사람. 그죠? 직장에서 재물을 모아라. 관이 직장이거든요.
관이 직장이에요. 관. 관은 그래서 재물을 직장에서 모아라 이런 얘기예요. 직장에서. 또 아니면은 아까 제 편제는 사업성이잖아. 편제가 사업성이라는 거. 사업을 하는데 관과 관련 있는 사업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을 상대하는 사람을 해서 해라. 그다음 관생인은 또 뭡니까? 관생인.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재생관의 확대 해석을 하면 지금은 사업적인 걸 우리 육신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육신적 내가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재생관은 돈이 생기면 관을 탐낸다 요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돈이 있으면 반드시 관을 생한다. 돈을 어디다 였는다? 관에다 였는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은행에다 였는다. 이것도 이야기돼. 관이니까 은행 관이잖아. 근데 우리 일반적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이 논법은 돈을 넣어서 명예를 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구조적인 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기 굉장히 따분하다. 근데 명에서 딱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명예를 딱 나타난 거죠.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면 좋다. 그 다음에 관생인이었습니다. 관생인. 인은 아까 인이라고 했는데 글과 학문을 인상해냈고 또 도장 탁 쓰는 거. 그죠? 문서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관생인인 자는 일단은 인덕이 많다. 책에 그런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생인은 직장생활을 뜻합니다. 직장생활을 이제 결제하는 도장. 그죠? 그런 걸 뜻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 관생인은 이 공무원. 그죠? 관생인은 공무원. 공부해서 돈을 벌어라. 관인 살이 있으면은 죄를 끌어들이고, 아까 죄가 있으면은 관에다 투자를 하고 이랬잖아요. 관은 죄를 끌어들여 쓰고 수생목 하듯이 목을 뭐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자연분이 물을 끌어들였듯이 그래 하고 관은 또다시 유지하려고 하면 그걸과 학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관생인은 인이라 하면 이미 학문이 받쳐줬다는 거거든요. 그죠? 학문이 받쳐줬다. 그래 이 재생관 관생인까지 다 되면은 돈도 있고 재물, 이 명예도 있고 이 지식도 있다는 거죠. 그래 공무원을 한다 하더라도 관을 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도장 결제하는 위치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식재관이라면 식신과 재성과 관성이라면 자, 요 식재관이라면 식산 요런 관계잖아, 그죠? 그래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반드시 나오고, 그죠? 그것이 명예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관에까지 투자를. 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은행에 갖다 넣고, 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관에 갖다 넣고. 자, 여기서 이 재생관은, 식재관은 관 관련된 사업을 해라. 결론이 관이죠. 관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관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면 재관을 한다. 이렇게. 또 보면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돈을 벌면은 어디까지 간다? 명예를 찾아간다. 일단 명예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관인은 요 있네. 재관인 위에 했네. 재관인은 재물, 돈, 명예,
또는 직장